최근 많은 학생이 빈털터리가 되어 곤란한 상태에서 어떻게 내빌라이징을 할 수 있나요? 라고 묻습니다. 누군가가 완전히 빈털터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돈이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을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건 생각보다 훨씬 쉬워요. 파산한 감정의 기운에 갇혀 있을 때는 그 너머를 보아야 합니다. 물론 그 순간에는 정말 진흙탕에 빠져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 없을 것 같은 기분일 것입니다. 나는 부에 관한 잡지와 부자들의 전기, 그리고 그런 다큐멘터리 영화를 보라고 추천합니다. 이미 부를 가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 수 있게 말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일어나는 일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은 지나갈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의 현실이며 그것이 바뀌리라는 것을 명심하세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게 삶의 본질입니다. 그 변화가 더 빨리 일어나게 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는 빈털터리야. 내가 부유하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잠시 멈추고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내가 계속 이런 상태 속에 있을까? 아니, 그렇지 않아. 사실 삶의 본질은 항상 변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이럴 수는 없어. 이건 바뀔 거야. 당신은 나는 파산했고 항상 파산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재갈을 떨쳐버리고 새로 깨달아야 합니다. 물론 항상 이렇지는 않을 거야. 나아질 거야.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될지 언제일지 모르지만 분명히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진 때를 상상하기 시작하세요. 당신이 책에서 읽은 부유한 사람과 이야기하거나 부에 관한 잡지에 실리는 것을 상상하거나 아니면 다큐멘터리에서 당신이 존경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할 수도 있고 고급 카다로그에서 본 멋진 양복이나 드레스를 입고 걸어다니는 모습을 상상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집착을 떨쳐버리고 나면 그때가 여기가 내가 있을 곳이고 나는 항상 이럴 거야 라고 내빌라이징을 할 때입니다. 미라클 코칭에서 하라고 하는 모든 일을 수행하면 이런 과정을 가속할 수 있고 올바른 방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 상태에 계속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스스로 상기시켜 보세요. 학생이 이런 문제로 애쓸 때 나는 이렇게 해보라고 합니다. 당신이 돈이 많다면 그건 어떤 모습일까요? 새 집이나 자동차를 살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당신이 직접 구상해서 맞춤 제작한 널찍한 주방을 향해 계단을 걸어 내려가는 자신을 볼 수 있나요?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보세요. 그런 모습을 말로 그려내면서 그들은 맞아, 바로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너무 많은 돈을 바라는 것도 괜찮은가요? 나는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라고 하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이 말을 들으니
질문자는 어쩌면 진짜가 아닌 가상적인 공포의 속삭임을 듣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내가 돈에 너무 집착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내가 무엇인 걸 알고 있어요. 또는 무엇이 확실해요. 나는 무엇에 집착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단지 자기 생각에 관해 질문을 던지고 있을 뿐입니다. 자기 믿음이나 동기에 의문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람 말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돈을 원하기 때문에 돈을 쫓는 거죠. 만약 그것에 100% 사로잡혀 그 이외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에만 집중하며 자신의 관계, 건강, 개 산책, 가족 부양하기와 같은 다른 모든 것을 잊어버린다면 나는 아마 네, 나는 당신이 균형을 잃었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돈으로 정말 해야 할 것은 감사입니다. 돈은 자기를 인정해주는 것으로 갑니다. 우리는 돈의 유일한 목적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우리가 돈은 멋지고, 돈은 좋은 도구이고, 돈은 유용하고, 돈은 내가 원하는 어떤 최종 결과를 얻도록 도와주고, 돈은 내가 사업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좋은 지표다. 라는 마음을 가지는 한 거기에는 중립성이 있습니다. 당신이 돈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돈을 가지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래서 나는 돈을 그저 감사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나는 여행, 음악, 책 등 그 모든 다양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그 활동들을 돈 벌기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며 열정이 가기 때문에 합니다. 인생의 소명과 임무로서 그리고 신이 하라고 함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 나는 현실에서 살아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벌리나? 돈이 어떻게 해서 벌리지? 와 같은 것에 내 마음이 가 있을 때라도 그것은 돈이 들어오면 그 열정을 계속 추구할 수 있으리라는 것 때문이지 돈에 대한 집착 때문은 아닙니다. 월트 디즈니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계속 영화를 만들기 위해 내 영화로 돈을 벌고 싶습니다. 그것은 순수한 동기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돈이 당신의 주인이 아닌 좋은 도구가 되도록 하고 그것과 함께 평화롭게 지내라고 권합니다. 당신의 영적 스승인 아널드 페이턴트의 말을 인용하셨는데 그는 돈의 유일한 목적은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대부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네, 이제 거의 90세인 아널드 페이턴트는 그가 쓴 책 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책을 읽다가 나는 그 구절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몇 번이나 다시 읽었습니다. 돈의 유일한 목적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 생각했죠. 그건 확실히 틀린 말이다. 예외가 분명히 있을 거야. 하지만 나는 예외를 하나도 생각해낼 수 없었습니다. 나중에 그를 인터뷰할 기회가 왔을 때 그것에 관해 물어봤습니다. 네, 감사를 표현하는 게
돈의 유일한 목적입니다. 우리는 돈을 단지 지불을 위한 수단으로 생각하지만 그 뒤에 숨어 있는 더 깊은 영적, 형이상학적 또는 심리적 이유를 보면 사실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청구서에 돈을 지불하는 것에 대한 내 모든 경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예를 들어 과거의 나는 대부분 사람처럼 전화요금을 내면서 불평하곤 했습니다. 지금은 돈을 낼 때 와, 전화가 있어서 감사하다 라고 생각하며 비판 없이 순수하게 냅니다. 전기요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합니다. 나는 컴퓨터 전원을 켜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밤에 불을 켜는 것과 TV를 보는 것도 즐깁니다. 이렇게 간단한 깨달음이 당신과 금전의 관계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왜냐하면 필수품을 구매할 때조차도 돈을 쓰는 경험을 새로운 각도에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 책 지금 돈을 끌어당겨라에 있는 7단계 공식의 첫 번째 단계에서 돈과 당신과의 관계에 대해 분명히 말합니다. 대부분 사람은 돈을 부정적인 것으로 필요악처럼 생각합니다. 사실은 돈이란 가치 중립적이고 무의미한 것인데 말입니다. 외국에 가본 적 있으면 내 말뜻을 이해할 겁니다. 외국 돈을 처음 보면 장난감 돈 같습니다. 당신은 그 외국 돈을 보면서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에서 우리는 달러 지폐와 함께 성장했으므로 나에게는 달러가 가지는 의미가 있으며 다른 문화권에서도 돈에 대한 그들 나름의 마음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껍질을 모두 벗겨내면 돈이 단지 종이와 동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돈은 그 속에 그리고 그 자체로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널드 페이턴트의 이 말을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돈에 긍정적인 의미를 주기 때문입니다. 돈의 유일한 목적은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들은 대부분 청구서를 지불할 때 내게는 이제 남은 돈이 많지 않다 라고 하면서 결핍의 마음을 가집니다. 당신이 말한 방식으로 생각하면 사람들이 풍요의 마음과 그 혜택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것이 우리를 감사의 마음으로 돌아가게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삶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방법이고 어떤 순간에든 기적을 불러올 것입니다.